안녕하세요. 박수 받을 일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194쪽 보실 차례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제 책에는 이렇게 표시됐던데 아닌가요? 몇 쪽이에요 그러면? 몇 쪽? 192쪽이요? 192쪽을 안 했나요? 192쪽? 네? 34번까지 했다고요? 네. 그러면 91쪽에 36번 보겠습니다. 36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의 진정성이 판결서 갖고 확보가 되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2번. 갑수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되겠죠.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겠죠?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될 테고 4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까? 틀렸죠? 일괄 신청.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죠?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강공수의 촉탁 등기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촉탁 등기 안 했나요? 기억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요약집을 좀 피겠습니다. 요약집 어디를 보시냐면 114쪽 펴보십니다. 114쪽. 거기 흔적이 있나요? 있죠? 네. 한 거네요. 네. 흔적이 있으시면 한 거예요. 강수의 촉탁 등기 보셨으면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일괄 신청, 등기의 일괄 신청이 있습니다. 이 일괄 신청은 뭐냐면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라도 한 건의 신청 정보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일괄 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일괄 신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관할이 동일할 것.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할 것. 세 번째, 등기의 원인이 동일할 것. 이때는 하나의 신청 정보로 여러 개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고요. 이 토지 위에는 건물도 있을 겁니다. 건물의 소유자도 갑입니다.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만 넘깁니까? 보통은 토지도 같이 넘깁니까? 보통 거래가 토지와 건물이 같이 넘어갔죠. 그래서 토지도 같이 넘길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갈 테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도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맞습니까? 등기부도 따로 있고. 그래서 등기를 신청할 때 원칙은 두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에요. 두 번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 토지와 건물이 일괄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관행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의 등기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할이 동일합니까? 동일하겠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테니까.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합니까?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죠. 또한 등기 원인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인 일괄 신청이에요. 두 번째, 관할이 동일한 경우.
두 번째,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 이때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일괄 신청이고, 요게 요즘은 좀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때 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갑은 7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갑이 가진 부동산은 7억 원짜리 밖에 없어요. 담보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10억 원을 안 빌려줄 겁니다. 다행스럽게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가 3억짜리 토지를 하나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담보로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흔쾌히 들어줍니다. 그래서 병이 을에게 또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동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그리고 이 친구의 부동산에 대해서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2개의 저당권은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인데, 소유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이때도 하나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2가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중요한 지문이고, 또한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지문이 바로 요거예요. 다시 읽어보죠.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별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에요.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등기 신청 사건입니다. 그럴지라도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비록 다를지라도, 별개의 등기 신청 사건일지라도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십니다. 하나 더. 두 번째 일괄 신청은 뭐냐면, 하는 김에 할 겁니다. 여기에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10억 원을. 그냥 안 빌려주겠죠. 내년부터는 100억으로 올릴 생각이에요. 이왕 좀 크게 쏘기 위해서. 그러면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이 저당권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또는 경매 신청이라는 용어도 써요. 경매 청구, 경매 신청, 혼용해서 씁니다.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등기를 촉탁합니다. 어디에? 등기소에. 그럼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매 절차로 넘기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경매 절차로 넘기기 전에 갑은 부동산을 후딱 팔아버릴 수 있죠. 따라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처분 제한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압류, 이런 건 전부 다 처분 제한의 등기예요. 여기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제 경매 절차로 넘어갈 겁니다. A를 예전에는 경락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은 매수인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매수인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경락대금을 다 낸 시점. 맞습니까? 요즘은 매각대금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매각대금을 다 낸 시점에 요 A는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 매각대금으로부터 요